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박빌딩입니다. 자, 요즘에 핫하죠. 이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모 기간이 마감이 되면 우선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면제가 되는 이 구역을 중심으로 12월 달에 한 차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신규 추진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뉴타운 지역들은 3월 달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들이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실무에서만 알 수 있는 각 구역마다 이 가능성 여부, 그리고 동의율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노후도는 얼마만큼 되었는지에 따라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별을 하고요. 이 지역 내에서도 이 권리 선정일에 문제가 안 되는 준신축이나 보증금이 많이 껴있는 신축을 중심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까지 이 3단계를 나눠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전 의향서라고 해서 동의서 5%만 되면 LH나 SH에서 사업 설명회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강북권역에만 33개 사업지가 사전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자, 강남권은 비교적 경쟁이 좀 덜하죠. 11개 구역이 사전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총 도합 44개 구역이 사전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공모 신청 접수까지 마감이 된 거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24개 구역이 되겠는데요. 자, 강북권역과 강남권역의 이 많은 구역들 중에서 추진 가능성 여부를 하나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권에는요, 도봉구와 광진구가 미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들이 정말 많은 구역 신청을 했는데요. 자, 이 표시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체크된 지역들이 좀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자, 이유를 살펴보면요. 자, 우선 상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원에서 유일하게 접수가 들어왔는데, 상계 3구역은 뉴타운에서 해지가 되면서 지역조합도 들어와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 정말 난해한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북 5구역이나 창신 숭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부 정책을 보면 중복되고 중첩이 되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열애를 시키겠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고요. 자, 파란색을 보시면 답심리 17구역과 청량리 6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되고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민간으로 갈지 공공재개발로 갈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확실하게 이번 공모에서 지정이 된다 안 된다라고 가늠을 하기 좀 어려운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산 4구역은 이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 뉴타운에서 해지가 되면서 시프트 사업으로 가면서 동시에 공공재개발도 접수를 받고 있겠는데 어느 포지션으로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수색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좋고 이 주변 일대 일반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되면서 호가갱신만 바라보면 되는데 뉴타운에서 해지가 되고 신축이 정말 임장을 가보시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갛게 체크된 지역들은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이 강북권 내에서는 이 성북 1구역과 장이 8, 9, 11 그리고 원효로 1가가 동의율이 40% 이상 50% 미만 또 추후에 앞으로 동의서 추가 진구를 통해서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강북권 내에서는 정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에는요, 이 신월 7동이 면적이 커서 1구역과 2구역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동의율을 진구하고 있는데 동의서 진구율이 지금 15%, 20% 미만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동의서 진구가 있을 예정이지만 신월 7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김포공항 인근에 있죠.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라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이 장려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서 채택이 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자,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으로 이미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난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양평 14구역은 중공업 지역에서 이 일대의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추진이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공모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나머지 뉴타운 해지 지역이나 신길 지역에서는 신길 1구역이 굉장히 높은 동의율과 85%에 가까운
가까운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신기 1구역은 소액 투자가 없겠고요. 9억 원 이상의 좀 땅 대지 지분이 큰 물건들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이 이 초기 단계이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예산과 자본이 투자되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강북권역과 강남권 내에 소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망적 딱 2개만 엄선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시범사업구역으로 10개만 채택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시범사업 규모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왜냐면 이번에 1차 공모에서 떨어지면 또 2차 공모, 3차 공모까지 23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이 공모 접수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 1차로 공모 신청을 해야 2차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생각하시고 소액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홍남기 부총리도 발표했습니다. 신청 조합 중에서도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이 노후도나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중심적으로 12월부터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구역 지정이 된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이 신청률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몇 개가 없기 때문에 해제나 신규 지역에서 많이 채택이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공적 자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국토부에서 뭐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나 용산 정비청 부지나 이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 자료나 실무에서 보시다시피 매일 항의하고 매일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국토부의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인데,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이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의한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안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액투자 유망적 바로 거두절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이 11구역입니다. 장이 11구역은 2주일 전에 LH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장이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 재추진이 진행 중이었던 구역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필수 조건이 채택이 돼야 구역 지정 신청률이 높은데요. 동의율뿐만 아니라 이 노후도도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장이 11구역이 가장 훌륭한 후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이 뉴타운은 8구역, 9구역, 11구역, 12구역 4개 구역의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9구역과 11구역이 동의율이 50%에 가깝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11구역, 이 9구역보다는 좀 더 역세권에 포지션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구역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습니다. 이 11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11구역을 투자하실 때 준신축이나 신축으로 권리 선정에 문제가 없는 매물을 매입했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1억 중반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미 LH에서 이 노후도를 체크를 해서 사업 설명회에서 이 브리핑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65%,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 25%, 기 미만이 10%인데요. 이 콘크리트는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노후도가 평가가 되고, 이 벽돌 슬라브식 구조는 20년을 중심으로 이 노후도에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이미 노후도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공적 자료를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11구역 투자를 다시 한번 강력 추천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원유로 일가입니다. 원유로 일가는 이미 손바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정부가 투자자들이 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 진구일이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용산권에서는 청파 1가와 이 서후암동 원유로 1가 한남 1구역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한남 1구역은 준주거지이면서 이 이태원 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상가 소유자들과 분쟁을 해결할지가 난제고요. 서후암동 같은 경우는 남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땅값이 좀 비싼 지역이라 과연 공공재개발로 끝까지 밀고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용산 포지션 내에서 동의율이 가장
가장 높은 게 이 원유로 일가가 되겠는데, 이 원유로 일가는 입지가 깡패입니다. 바로 원유로 일가 하단부에는 국제업무지구가 있고요. 우측에는 캠프키미 포지션, 그리고 상단에 서울역이 있죠. GTX 두 가지 노선뿐만 아니라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이 민족공원까지 합산했을 때 개발 호재는 굳이 지금 설명 안 들어도 10년 이상 내다볼 수 있을 만큼 풍부하고 충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용산이 약한 게 역세권이죠. 그렇지만 원유로 일가는 효창 역세권과 남양역, 용산 역세권은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가지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용산에서도 중심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일대 효창공원 일대에는 효창 4, 5, 6구역의 재개발을 이미 진행했죠. 이미 시가가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8억 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채택이 되면 정말 소액으로 큰 자산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유망지역 중에 유망지역, 부동의 원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원유로는 기본 자체의 땅값이 높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에서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실무에 기반한 팩트만 가지고서 이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드렸고, 이 안에서도 2개의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요, 일단 제가 임장을 동행해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이런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소식들 앞으로 주간 단위로 매주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세미나와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과 필수 조건, 선택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루 한번 공부를 하셔야 공공재개발에 투자하시는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